최근에 수원 황구지천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수달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을 갖고 보호에 나서야 할 수원시가 무관심을 넘어 방치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환경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얘기 현장을 취재한 서승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네, 서승택입니다. 네. 자, 우선 수달이 수원의 황구지천 이 도심에서 발견됐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수달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달은 수질이 양호한 곳에서만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네. 수원에서 이제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수질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도심에서는 교통량이나 이제 인적이 드문 곳이라면 충분히 서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소속의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 2010년 전국에 있는 수달 배설물과 족적 등을 토대로 수달 서식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수달은 수질이 양호한 농업과 산림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인적이 드물고 교통량이 적다면 도심 지역에서도 충분히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수달이 발견된 수원 황구지천 인근은 수원의 서쪽 지역으로 수원 동쪽에 비해 개발이 덜 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달이 현재까지도 서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성용 한국수달보호협회 회장의 말 들어보시죠. 어떤 하천은 저희가 첫 조사할 때부터 한 6개월까지는 흔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에 나타나기도 해요. 만약 제가 이제 섬진강이나 이런 수달이 서식을 오랫동안 해온 지역을 조사를 해보면 수달은 배설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만약 한 가정만 서식을 해도 배설물이 사실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개체 건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아직은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 개체군들이 최근에 예를 들어 보령이라든지 저 밑에서부터 그쪽 개체군들이 그나마 다행히 이제 좀 올라와서 이제 서식을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현재는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체군 수는 많지 않으나 그 위에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서식을 황구지천에서 시작을 이제 하는 단계 같다.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 같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달 뭐 종종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 개체 수가 없으니까 적으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13종의 수달이 널리 분포되어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은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지만 이미 1980년대 멸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하천이 오염되고 무분별한 도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달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됐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귀한 수달이 수원에 나타났다. 이러면 당연히 수원시에서도 훌륭한 그야말로 홍보대사가 나타난 격인데, 자, 청정하천의 수원시 천연기념물 수달이 나타났다. 이건 자랑거리일 텐데 그만한 보호를 수원시가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멸종 위기에 처한 수달이 수원에서 발견했다는 것, 네. 환경적으로도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하지만 수원시의 행보를 보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는 지난 4월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금곡교에서 왕송호수를 잇는 황구지천 4km 구간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벌목 대상으로 진행된 나무만 이제 1,500여 그루에 달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해당 벌목 작업이 진행된 곳이 바로 수달의 흔적이 발견된 곳이라는 겁니다. 네. 벌목 작업이 진행된 이후로는 수달의 배변 흔적이나 발자국 등도 사라졌습니다. 수달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맹꽁이와 삭 등도 계속 관찰됐었는데 벌목 작업 이후에는 흔적조차 사라진 겁니다.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황구천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4개의 지방하천 중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거든요. 멸종위기종이라든가 천연기념물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멸종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있고, 그다음에 멸종위기종 삭도 흔적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뭐 경기도 보호종인 한국산 개구리라든가 무슨 그리고 뭐 또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도 있고 얘네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흙이 있고 나무가 베어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수달의 서식지로 추정되는 이곳에 벌목 작업을 한다. 이 수달의 터전을 아예 없애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강행을 하는 건지, 이것이 정말 범람이라는 게 이 주민의 안전에 그렇게 위협이 될까요? 네,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그 여름철 장마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원시는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시 관계자의 말 한번 들어보면 당시 하천에 나무가 있으면 제방 붕괴 등으로 하천이 범람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벌목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환경단체도 뭐 이에 동의하고 일부 나무만 제거하자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수달이 몸을 감출 수 있는 나무는 남겨놓기로 하고 이제 벌목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벌목 작업이 시작되기 이틀 전 수원시와 환경단체가 만나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협의 결과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수원시는 무분별한 벌목 작업을 강행했고 황구지천 전체 나무의 10%가 제거됐습니다. 수달의 서식지로 추정되는 금곡교 인근 하천의 나무는 대부분 사라졌고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하천의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홍수를 예상하는 수량을 계산을 해서 그럼 이런 물이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 어떤 나무가 방해가 되냐, 물 흐름에 방해가 돼서 물을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느냐를 계산해서 그거를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나무를 베시겠다고 하시면 그 나무를 전수조사 하셔서 기준에 맞는 것만 베시라.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저희도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다 베겠다고 하셨어요. 네. 뭐 사람이 먼저냐, 야생동물이 먼저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상생이 필요하죠. 자, 앞서 환경단체 이분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입장에서 기준에 맞는 것만 그럼 베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데, 그럼 벌목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떤 기준을 지키면서 이루어졌나요? 사실 기준이 수원시 입장에서는 기준이 없다고 해서 이제 환경단체랑 협의를 한 건데요. 네. 당시 수원시 관계자는 그 하천의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나 기준이 없다. 그래서 유관단체와 협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확인 결과 명확한 법률이나 기준은 있었습니다. 네. 국토해양부고시 하천 점용어가 세부 기준이라는 것을 보면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나무만 벌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네. 즉 기준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수원시는 법률이나 기준을 모른 채 작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황구지천 벌목 작업, 환경단체 이런 반발로 중단이 되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만약 일단 벌목이 중단된 상태라면 수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타났습니까? 예,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긴 했는데 네. 그 말씀을 조금 이제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예, 그동안 황구지천에서는 이제 수달의 배변 흔적과 발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추정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환경단체가 생태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에 수달의 모습이 최초로 포착됐습니다. 네. 경기방송 그 내용을 단독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사진을 보면 인적이 드문 새벽 3시쯤 물 위를 가르며 먹이를 찾는 수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카메라에는 수달 한 마리만 포착됐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한 마리가 아닌 수달 한 쌍으로 보이는 두 마리의 수달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즉 이게 한 마리가 발견된 것과 한 쌍이 발견된 것은 생태학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서식지가 아니라 한 쌍이 번식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겠네요. 예, 한성용 한국수달보호협회 회장의 말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그것은 암컷인지 수컷인지 사실은 잘 이제 애매하긴 한데 저희도 이제 아직은 사실은 보고 이제 결론이 안 났는데 그래도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천은 저희가 첫 조사할 때부터 한 6개월까지는 흔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에 나타나기도 해요. 아, 그래서 개체군 수는 많지 않으나 그 위에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쌍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되면 뭐 수달을 보호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수달이 발견된 이 서식지를
자, 수원시도 잘 보존해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잘 협조를 해야 되겠네요. 주민들의 협조도 물론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원시의 움직임인데요. 네. 자, 이 보존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달의 서식지로 알려진 황구지천 인근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일본 시민들은 이제 수원시에 민원도 놓고 낚시를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황구지천 전 구간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취재진이 실제로 해당 하천을 찾았는데 낚시 바늘과 낚시 도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한쪽 구석에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통발까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발을 실제로 들어보니까 물고기가 들어갈 수 있게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으로는 수달도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죠. 네. 네, 시민단체 관계자의 한번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망이 굉장히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자리는 전에도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여기는 낚시 금지 구역이라서 수원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접고 떠나셨던 그 자리예요. 근데 또 그렇게 설치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수달이 계속 왕래하는 곳이라서 저희가 그걸 일단 꺼내서 제거를 했는데 옆에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가 있어서 그걸 꺼내서 또 제거를 했죠. 그 전에도 저희가 이게 다니면서 계속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구에다가 전화를 해서 낚시 단속 좀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칫 수달이 낚시 바늘이나 통발에 걸리게 된다면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달 때문에라도 이 낚시 단속을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렵습니까? 단속이? 분명 이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건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낚시꾼들이 주로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시청 관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나가기 어렵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긴 했지만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네. 인력 부족이다. 이건 공무원들이 가장 잘하는 변명 가운데 하나죠. 자, 우리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이자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인 수달이 발견됐는데 수원시 뭐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2년 전에 황구지천이 흐르는 오산시와 용인시 등 6개 지자체와 함께 이미 수달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수달의 서식지 보존과 생태 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협약 이후에 수원시는 수달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900만 원뿐이었고 담당 부서도 통폐합됐습니다. 수달 모니터링 등 관리를 위한 담당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해당 구역을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에도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보호구역 관련해서만 드렸던 거고 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 다양성 부분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을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거지. 거기를 이제 뭐 내년에 지정했다면 이렇게 확정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검토하는 중인 거고 하고 다른 분들 좀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가 좀 나눠져 있죠. 예,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원시의 소극적인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수달이 발견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보존하기 바쁜데 수원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특히 수달이 낚시 도구나 통발에 걸려 죽는 경우가 실제로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외국처럼 통발을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 물고기는 들어갈 수 있지만 수달은 못 들어가게 하도록 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상용 한국수달보호협회 회장의 말 들어보시죠. 진짜 그 개체군들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산천 같은 경우도 어떤 때 나타나다가 어떤 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하천 관리를 이전처럼 수달이 없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수달이 또 들어올 수 있으므로 그 수달의 특성에 맞도록 이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통발이나 이런 어구에 들어가서 실제로 잘 죽어요. 외국에는 그 어구 입 구멍에 그 십자 격자를 붙여서 물고기는 들어가지만 수달이 좀 못 들어가게 이제 하는 장치도 있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뭐 덴마크라든지 그런 데서 특정 지역은 그거를 구치도로 이제 행정기관에서 권장하고 그런 제도를 만든 적도. 네, 수달이 죽을 수도 있다는데
빨리 보호구역을 지정해야지 검토하다가 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지자체가 보니까 보호구역 지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예, 우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자체는 오산시입니다. 오산의 경우에는 수달의 모습이 포착된 오산천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오산천의 생태하천 보건 성과에 대한 점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강원도 화천의 수달연구센터와 전주천의 수달 서식지를 방문해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수달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으로 보호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산시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우리는 오산천 살리기 지역 협의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달을 모니터링을 별도로도 하고 있죠. 저기 관찰이나 이런 거를. 내년에도 이제 모니터링을 또 이제 용역을 줘서 또 예산을 세워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저기 화천에 수달보호센터 갔다 왔고요. 전주천에 보면은 수달을 서식하는 서식지를 이렇게 조성해 놓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 갔다 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 서식지 복원 그 사업을 할 예정이죠. 향후 이제 수달 센터 같은 걸 한번 생각 중이에요. 네, 오산시가 아주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오산시처럼 결국 지자체가 앞장서서 나서야만 우리 지역의 천연기념물을 보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수원시의 남은 숙제라면 어떤 것입니까? 예, 수달이 발견된 서수원 인근은 최근 아파트가 무더기로 들어서는 등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구지천 인근에도 공사 차량이 실제로 지나다니고 온갖 먼지로 뒤덮이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황구지천 일대를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야생동물과 우리 어린이들의 생태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환경적으로 자연환경 특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도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네, 눈에 띄지도 않고 굉장히 뭔가 하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국공유지도 힘들 뿐더러 이거를 조사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또 환경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굉장히 지난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수원이 환경수도 생태도시라고 하면서도 야생동물 보호구역 딱 한 군데예요. 아주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런 야생동물이나 경관 관련해서 지정된 보호구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녹지는 점점 없어지고 그린벨트 훼손하고 수원시가 정말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30년 뒤에도 아이들이 소풍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경기방송 보도 이후에 수원시가 결국 입장을 내놨는데요. 수원시가 이제 결국 보도자료를 내고 수달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수달 분포 현황을 분석하겠다. 그러니까 수달 보건 방안을 제시하겠다.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 등입니다. 수원시가 앞으로도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일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30년 뒤에도 아이들이 소풍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 이 물음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달이 잘 사는 수원시라면 수원을 환경수도 생태도시라고 충분히 부를 만하죠. 수달이 시민들과 공존하는 수원시를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하고 싶네요. 서승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